벤츠 GLB 250 포매팅 모델입니다. 전면부에 큼직한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가 꽤나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동글동글하면서도 박시한 느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닛 위에 파워돔이라고 하던가요, 날카롭게 두 개의 주름도 유효하기 때문에 벤츠의 아이덴티티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전체적으로는 박시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모서리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해줬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기는 전면에서 느껴지는 크기가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요. 선과 면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도 측면에 볼륨감, 약간 근육질의 바디라인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퍼들램프라든가 앞뒤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도 역시 리플렉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실내는 LED 조명이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있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조명이 생략되어 있는 차량 치고는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발공간도 그렇게 어둡지는 않네요. 앞좌석 도어 하단부에는 리플렉터 제대로 들어가 있죠. 붉은색의 LED 조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풋램프도 밝은 편이고 LED 조명 구석구석 잘 비춰주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은 조금 살짝 들어가 있고요. 앞쪽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과 센터 터널 중앙을 주변부를 중심으로 굵고 진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벤츠의 엠블럼이 형상화되어 있는 뒷좌석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살짝 아쉽지만 앞좌석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과 센터 터널 양쪽으로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도 적당하고요. 밝기도 좋고 64가지로 컬러를 바꿔가면서 실내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벤츠의 삼각별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테리어 안에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보기에 이쁜 것 같아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이고요. 특히나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이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멀리 비춰주는 이런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많은데 지금 MFR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폭넓게 비춰주는 느낌이 좋고요. 아래쪽에 안개등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바깥쪽 미러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 등 챙겨줬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거슬리는 것도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폭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잘 비춰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낮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휠베이스도 넉넉하면서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0, 19고 앞뒤 사이즈는 같습니다. 이 별 모양의 휠은 만능 휠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구형 차량들 그리고 승용차, SUV, 스포츠카 어떤 차량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휠 아치 부분부터 도어 하단부의 스커트까지는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의 다른 재질을 덧대주고 있고요.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고정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고 유리 주변부에는 약간 매트한 느낌의 실버 그리고 위쪽의 루프렉도 역시 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 같은 것들도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데 볼륨감 같은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벤츠 차량들 대부분은 주유구 커버 안쪽에 적정 공기압을 이렇게 표시해 놨죠.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안정감도 좋은 편인데요. 약간 낮은 스탠스, 분명히 SUV의 느낌입니다만은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아래쪽에서 보면 이 최저 지상고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도시명 SUV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사다리꼴이 느껴지면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GLS의 그 비례감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테일라이트도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디퓨저는 이렇게 보시면 꽤나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머플러처럼 보이는데 이미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머플러는 듀얼 타입인데 바닥을 향해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향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꽤나 공격적인 느낌도 담아주고 있죠. 스포일러는 적절한 크기 갖춰 놓고 있고요. 와이퍼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LB 250 벤츠 엠블럼, 그리고 포매틱 엠블럼까지 갖춰 놓고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쪽의 공간은 역시 이 루프 공간의 여유가 있고 좀 박시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측면에 약간 파여 있어서 이런 공간들도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가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조금씩 파여 있어서 약간의 확장성, 공간의 확장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조명은 조수석 측면에 넣고 운전석 측면에만 LED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깊이가 좋고 요만큼, 지금 보시는 만큼 아래쪽으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펑크수리 킷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의 공구도 갖춰 놓고 있습니다. 비상생각대가 어디 있는가 했더니 이 안쪽에 위치시켜 놨네요. 패드는 제법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양쪽으로 이 수동 손잡이 갖춰 놓고, 이 불을 보시면 뒤쪽에서는 붉은색 리플렉터로 차량을 인지할 수 있게 해놓고, 이 아래쪽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바로 이 발 아래쪽을 밝혀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벤츠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슬림하면서도 그립감 괜찮고 키를 사용할 때의 이 조작감도 좋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살짝 터치를 해서 차량을 닫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 열리는 키레스고도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닫았을 때는 제법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 좋고요. 실내는 가죽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것들에 레드 스티치를 적당하게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스포티하고 좀 젊은 느낌,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가운데에 이렇게 바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런 안정감 같은 것들도 벤츠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 개방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런데 벤츠의 삼각뼈를 로고로 사용하면서도 이런 패턴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과하다는 의견도 있죠. 시트 열선은 3단까지 가능하고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 조절은 수동으로 됩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느낌도 약간 직선을 살리면서도 끝부분에 라운드 처리를 잘 해놔서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서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올 오토 타입이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레버 잡아당기면 되고, 외폭의 크기나 이 파티션 같은 것들은 적당한데 약간 여기 높낮이를 다르게 해놨거든요. 근데 각도만 조금 더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금속 재질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레터링 돼 있고요. 시트는 럼버 서포트 4웨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안장의 길이 조절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수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이 안장보다는 등받이 쪽에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고요. 이 몸이 닿는 부분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찰을 조금 늘려가지고 그냥 앉아도 몸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닌데 미끄럽지 않거든요. 거기에 날개까지 든든하게 잡아주니까 좋았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암레스트는 살짝 높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놔서 답답하지 않았고, 생각보다 센터 터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 타입이 약간 작은 듯 싶지만 불편하진 않았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역시 스포티한 느낌들 좋았습니다. 풋레스트는 벤츠는 계속 이걸 고집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냥 우레탄 재질이나 이런 걸로 좀 안에 길고 넓게 이렇게 각도 같은 거 좋거든요.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인데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고요. 대신에 열선,
스티어링의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 로터리 타입하고 푸시 타입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조명 스위치 달려져 있고요. 비행기 제트 엔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에어벤트는 언제 봐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기능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요. 스티어링 휠은 도톰하면서도 그립 좋고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의 그립감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잠자리 타입의 D컷이죠. 최근 벤츠 차량들 핸들 스티어링 휠 디자인 중에서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D컷도 적절하게 잘 적용되어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바로 아래쪽에 오토 스탑 앤 고 온오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요. 초기 시동 시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덜 거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제너레이터하고 알터네이터가 통합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초기 시동 시에 조금 부드러운 느낌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HUD는 빠져 있는 상태고요. 방향지 시동도 한번 켜보고, 클러스터는 10.25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서 일체감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클래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스포츠로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 기호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위쪽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에 메뉴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메인 디스플레이 안쪽에 있는 메뉴들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컨트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가 빠져 있군요.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볼 수는 있는데 이 어라운드 뷰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대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맵은 지금 최근 벤츠 많이 좋아졌죠. 뭐 최신 차량들에는 T맵 업그레이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맵 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다른 컨텐츠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방 적응할 수가 있고요. 컴포트 기능에서는 시트 키네틱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연한 마사지는 아니고요. 등받이랑 안장이 전동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거를 약간씩 움직여줘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시트가 아니고 조금씩 움직여줘서 운전자의 피로도 줄이고 이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이 주행에 관련된 기능들은 이렇게 요약돼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음이 이렇게 뭉개지는 것도 없고요. 특히 중음대하고 고음대가 해상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저음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받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끌기 기능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둘 다 무선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이런 끌기 기능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줘서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에어벤트 역시 항공기 제트 엔진을 형상한 그 형태 그대로인데요. 3개의 서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에 편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벤츠의 엠블럼이 이 안쪽에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토글 타입으로 공조장치 자리하고 있고, 정 가운데에는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좀 독특한데요.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이걸 이렇게 끌어당기면 아마 고정을 하려고 이걸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지 않더라고요. USB-C 타입으로 입력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돼 있고요. 컵홀더는 사용할 때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도록 텐션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에코, 스포츠, 사용자 설정, 오프로드 이렇게 5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볼륨 컨트롤은 꽤나 좀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방식이고, 누르면 온오프 뮤트 기능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수납 간단하게 놓기에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 주변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낮에 봐도 선명하고요. 버튼 누르면 양문형으로 열리는 암레스트 한쪽 공간 꽤나 깊습니다.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USB C 타입으로 단자 2개 있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꽤 깊이도 깊은 편이죠. 위로 올라가는 내장도 신경 많이 써놨고요. 선바이저 크기는 적당한데 두께는 조금 도톰한 편입니다. 클립도 꼼꼼하게 적용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조명하고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은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 조명은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거든요. 유리 면적이 커서 넘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너 커튼은 앞쪽하고 뒤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다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해 놨기 때문에 실제보다 시야가 좀 넓게 보이고 답답한 느낌은 없었고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거울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은 한 5분의 1 바깥쪽 지점으로 광각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시야가 답답하진 않았어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이 좋기 때문에 승하차가 편리했고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직선인 것 같지만 동글동글하게 라운드 처리를 잘 해줬고요. 매폭의 크기 좋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승하차가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개방감이, 이 도어의 개방감이 좋았기 때문이고요. 바닥도 약간 낮은 편이고 가운데 턱은 살짝 있는 것 같지만 그 턱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한번 해볼까요? 한 요 정도?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만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만 좌측 우측이 개별로 움직이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거나 슬라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ISO 픽스 적용이 돼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나 잡아당겨 보면 이런 차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있네요. 일단 암레스트 기능에 충실하고 컵홀더는 필요할 때만 좌측, 우측 이렇게 각각 펼쳐서 쓸 수 있고 이런데 텐션도 또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잡소리 같은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좌석도 헤드레스트 작지만 갖춰놨고요. 박시한 느낌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헤드룸 공간 여유가 괜찮아서 막상 타고 있으면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등받이를 세웠을 때보다는 이렇게 좀 눕히면 그래도 꽤 자세가 괜찮아지고요. 발 공간, 무릎 공간 여유 좋고 시트백의 포켓은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요거는 조금 앙증맞네요. 역시 항공기 제트 엔진의 형상인데 조금 작은 느낌이고요. 수납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수납이 있고 열어보면 여기는 글쎄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수납이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 놨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전형적인 SUV의 느낌인데 조금 세련됐다라는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그런 느낌들이 참 괜찮습니다. 매력있죠. 그리고 활용 점정은 아무래도 요 잠자리, D컷 잠자리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도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는 좀 박시하고 약간 그렇게까지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체감되는 크기에 비해서 실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의 크기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서 차량의 운전이 조금 서툰 분들이시나 아니면 큰 차가 부담스러운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바로 이 GLB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륜 구동 모델도 있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포매팅 모델이 있는데 가능하면 포매팅 모델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눈길, 빗길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이 그립 컨트롤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회피 기동이라고 하죠. 사고를 피하려고 할 때에 이 사고가 나고 안 나고까지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동 계통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비라든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포매틱 4륜 구동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고 또 주변에서 물어보면 추천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0.5km고요. 도심에서는 9.5, 고속도로에서는 12k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를 간헐적으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모드 세팅을 하고 제가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의 결과물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9kg대 중반의 연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연비가 안 좋을 때는 뭐 8kg 초반? 8.23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8kg 후반에서 9kg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실제 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토 스탑앤고가 작동을 해서 시동이 꺼졌는데요, 살짝 발을 떼어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의 그 잔진동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스타터랑 얼터네이터를 통합시켜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가져가면서도 정비의 용이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전자가 느꼈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이 오토 스탑앤고 작동을 할 때의 소음 진동, 그게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빠릿하게 빨라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10kW 정도의 에너지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뭐 순정 상태에서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벤츠 차량들과 최신 연식까지도 이 T맵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적용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기존에 출고된 차량들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출력은 224마력에 토크가 35.7kgm/m 정도 됩니다. 어디 가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을 정도의 준수한 출력을 갖춰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빠릿빠릿한 느낌이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나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오토 스탑앤고도 빠릿빠릿하고요, 거기에 이 출력 면에서도 굉장히 빠릿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출력이 전달되는 전달 계통에서도 빠릿한 반응을 운전자가 느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앞뒤 모두 일반 유리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유리가 그렇게 얇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실링 부분이 되게 좀 촘촘하다고 그럴까요? 텐션도 강하고 좀 꽉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시는 것처럼 도심에서 이렇게 신호대기 같은 거 할 때 주변 차량의 시끄러운 소리들,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다양한 소음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이 이렇게 꺼져 있다가 출발할 때 바로 시동이 걸리면서 출발이 바로바로 되니까, 이런 타이밍 같은 것들이 확실히 이전보다, 특히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하기 전보다는 좋아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앞쪽에는 웨퍼슨 스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에 컴포트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벤츠에서 여러가지 서스펜션 세팅을 하게 되는데, 부드러운 쪽으로 구성을 해 뒀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벤츠 자체가 이 롤이나 피칭 같은 거에 대해서 대응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이 느꼈을 때는 조금은 단단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승차감이고요.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생각보다 이 저속에서 움찔움찔하는, 특히 저속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거나 아니면 언덕 이렇게 올라갈 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올 때, 그럴 때 보면은 그 가다서다 반복하면은 듀얼 클러치 미션 특유의 반 클러치 잘못 써가지고 이 슬립 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수동 기어 조작할 때 그런 느낌들이 간헐적으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물론 나긴 납니다. 구조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긴 나는데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 일반 오토미션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이 정도까지 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별도의 조작 없이 그냥 가속 페달만 이렇게 밟다가 가속 페달 띄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은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탁탁 걸리는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공기의 질 상태 모니터링 뿐만 아니고 공기청정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운전자의 건강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 컨트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제가 실내 리뷰할 때 살짝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스티어링이나 열선은 이 측면에 컬럼 이 측면에서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스위치가 자리 잡혀 있는데,
공조장치 안쪽에서 간단하게 터치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작하는 게 더 직관적이고 저는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스위치가 익숙해지면 안 보고 운전에 필요한 안전시야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딱 온오프 할 수가 있는데, 요 동작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눌렀다 뗐다 하면 터치 타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았어요. 조작할 때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가로지르시면은 조금 곤란하죠. 지금 저 끝에 4차선인데요. 건물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유턴 하시려고 하셨던 거, 좌회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차라리 좀 가가지고 유턴해서 내려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부분이 춥더라도 본넷 위쪽에 이렇게 클립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열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얼지 않고 낮은 기온에서도,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이렇게 겨울철에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SUV 치고는 낮은 스탠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지만, 이 포매틱의 정교한 그립 컨트롤이 한번 거드니까 여느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나름의 좀 찰지고 납작하게 깔려서 돌아나가는 느낌? 좀 경쾌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아무래도 제가 공도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다 보니까 한계치까지 도달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너무 좀 아쉬운데요. 날씨가 지금 촬영할 때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날씨 좋을 때 과격하게 와인딩에서 좀 달려보더라도 버텨주는 느낌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사용자 설정, 오프로드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컴포트랑 에코도 이렇게 눌러서 설정해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는 모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벤츠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도 이 적당한 크기와 높이, 거기에 무게 배분 같은 것들도 좋은 편이고요. 참 SUV의 장점과 승용차, 세단의 장점을 절묘하게 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차량의 바닥부터 이 노면까지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도 가져가면서, 또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지 주행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챙겨놨고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다양한 차량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조금이나마 연비에서 약간의 도움, 출력에서 약간의 도움, 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넣어서 출력 부분에서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에 빠릿빠릿하게 달라붙는 이런 느낌. 그리고 나름 또 이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고RPM에서 잘 버텨주거든요. 저속 고RPM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운전의 재미라든가 좀 엔진의 다이나믹한 느낌 같은 것들도 잘 담아 놨습니다. 터널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바닥이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고요.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가지 소음보다는 이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속 한 100에서 105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매끈하게 디자인은 돼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기둥이 좀 서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저항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노면보다는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포함하고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까지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이고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정확히 15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차체 사이즈나 여러가지 스펙을 봤을 때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 그리고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12km, 메이커 측에서는 지금 12km로 밝혀주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4에서 15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3.5에서 14.2 정도, 13km 중반에서 14km 초반 정도의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괜찮은 편이고요. 이 조작을 했을 때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운전자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량은 든든하게 이렇게 잘 제동은 유지는 해주면서 조작감 같은 것들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담력이 좀 있는 브레이크 치고는 거부감이 많이 없다, 이렇게 좀 전달드려 볼게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자세 제어하는 이 출렁하지 않고 약간 살짝 치우쳤다가 딱딱 자세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좋았고요. 반복해서 이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에 자세 제어도 잘 해주고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차량에 대한 좀 신뢰감, 좀 든든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다이나믹한 느낌 같은 것들은 벤츠가 소형 SUV들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구현해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 그리고 엔진 회전질감, 특히 저단에서 고 RPM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느낌들 같은 경우는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엔진이 좀 버거워한다거나 이 반응이 좀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좀 편안하게 작은 차체에서 SUV 형태로 뛰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공간의 여유도 확보가 되고요.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서 좀 범용성이 좋다고 그럴까요? 폭넓은 커버리지가 넓은 층의 이 운전 편의성을 도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이 승차감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승차감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시트가 뒷좌석이 이렇게 편한 거는 아닙니다. 특히 등받이 각도는 그나마 좀 뒤쪽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서 괜찮았는데 안장이 저는 조금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장이 앞부분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줘서 허벅지에 이 눌림 같은 것들을 좀 덜하게 자세를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등받이보다는 안장 때문에 앞좌석보다 뒷좌석에서의 승차감이 좀 덜한 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은 꽤나 스포티한 느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놨는데 배기음은 듀얼 타입이거든요. 바닥을 향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듀얼 타입인데 약간 좀 중저음으로 세팅을 해줬으면 더 운전에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힘이 좀 있고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빠릿한 느낌 때문에 제가 이 배기음까지도 욕심을 내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전방 시야 좋은 편이고요. 이 시트 포지션이 승용차보다는 높지만 여느 SUV보다는 낮기 때문에 처음 이 SUV로 한번 선택을 해봐서 차량을 사용해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높은 SUV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크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도 적절한 위치랑 광각 처리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 차량을 탔을 때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금방 적응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좀 두툼하게 뭔가 좀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코너링에서 매끈매끈하게 돌아나가는 느낌은 사실 이 차가 코너링에서 재미를 느낄 컨셉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날렵하고 한계치도 꽤나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코너링 부분을 반복해서 좀 칭찬해보고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이런 국도 구간에서도 참 이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차량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국내 도로 인프라에 아주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비단 도심에서 복잡한 구도심이라든가 지하주차장,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하거나 진출입할 때 이럴 때도 부담이 없지만
이런 교외 구간에서 좀 한적하게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도 또 이 낮은 SUV의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 또 헤드룸 공간 여유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없거든요. 트렁크 공간도 제법 괜찮고, 그러면서 차량이 크지 않으니까 이런 이 국도 구간에서의 부담감도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2열 등받이까지 적게 되면은 꽤나 큰 수납 공간, 여러 가지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도 적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롤하고 피칭은 둘 다 이 정도면은 준수하게 잘 제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속 방지 턱 넘어 보더라도 좀 매끈한 느낌이 들고요. 19인치 휠 타이어 스펙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저는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노면이 크랙이 많이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차가 받쳐주니까 약간은 물렁한 쪽보다, 부드러운 쪽보다는 조금 단단한 승차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진동이라든가 노면에 이 크랙 가 있는 것들도 잘 걸러줍니다. 부담이 없죠. 네, 이상 벤츠 GLB 250 포매틱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은 한남전 시장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